일본도 유럽도 실패했는데 고작 5명의 한국인이 뭘 할 수 있을까? 말라위 농업개발 공무원 탄디웨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어요. 슬라이드쇼 대신 장화를 신고 현장으로 나갔죠. 먼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죠. 거대한 말라위 호수 옆에서 목마른 농민들, 그들 앞에 나타난 작은 기적의 시작. 물이 밭에 닿으면서 쌀이 되고, 쌀이 배움이 되고, 배움이 산업이 되기까지. 의심에서 존경으로 도움받는 자에서 파트너로 변해가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리한 비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욕만 아니면 구독자님의 생각은 소중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탄디웨이입니다. 말라위에서 농업개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을 정말 사랑합니다. 비가 온 후에 붉은 흙, 시장에서 들리는 사람들 목소리, 바다처럼 보이는 길고 푸른 말라위 호수까지요. 하지만 여러분께 간단하면서도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말라위가 독립했을 때 인구는 약 50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약 2천만 명입니다. 4배나 늘어난 거죠. 저희 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으며 하늘이 비를 내려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희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많은 가정이 여전히 옥수수죽과 감자를 매일 먹고 있어요.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밖에 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쌀은 귀하고 비싸요. 저희 나라는 매우 가난합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이 연간 약 380달러예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말라위 호수 말이에요. 너무 넓어서 반대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죠. 하지만 등을 돌려 농장을 보면 땅은 메마르고 갈라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수에서 땅으로 물을 옮길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을 저장할 저수지도 없고 물을 운반할 수로도 없고 남는 물을 빼낼 배수로도 없어요. 물은 있고 밭도 있는데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날엔 마을 사람들이 물을 구하러 몇 킬로미터를 걸어와요. 아이들이 자신들 키만큼 큰 노란색 물통을 지고 다닙니다. 가뭄이 들면 하늘은 텅 빈 거울 같아져요.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지고 염소들이 울어댑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다고 해요. 집에 머물러 물을 길어오거나 밭일을 도와야 하거든요. 큰 구호단체에서 식량이 부족하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많은 외국 팀들이 도우러 왔거든요. 처음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번쩍이는 차를 타고 왔어요.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어려운 말들을 했죠. 나중에는 일본 팀이 왔습니다. 직선과 네모박스로 된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그 후에는 독일과 프랑스 팀들도 왔고요. 매번 누군가가 일어서서 이 땅을 바꿔보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서류를 챙겨 떠나버렸습니다. 별다른 말도 없이요. 별로 마무리된 것도 없이요. 흙은 그대로였어요. 마지막 팀이 떠나고 나서 저는 사무실 계단에 앉아 길을 바라봤어요. 트럭 한 대가 지나가며 먼지를 일으켰어요. 기침을 하며 공책을 덮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느껴졌어요. 지친 희망이라고 할까요? 지친 희망은 조용해져요. 큰 꿈을 꾸지 않아요. 그냥 아마 내일은 하고 말하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어느 날 오후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한국에서 팀이 와서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이야라고 하더군요. 저는 국장을 빤히 쳐다봤어요. 한국이라고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요.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예전에 아주 가난했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느낌은 의심이었어요. 일본도 못했고 유럽도 못했는데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은 친절하지 못했죠.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자랑스럽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그날 저녁 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낮게 떠서 주황빛을 띠고 있었고 말라위 호수는 녹인 금 같았어요. 한 여성이 큰 냄비에 옥수수 죽을 젓고 있는 밭을 지나쳤어요. 아이 둘이 그릇을 들고 옆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미소를 지어주고 계속 걸었어요.
이 길 옆으로 수로가 흐르고 작은 수문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언덕 뒤에 저수지가 있어서 계절의 비를 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메마른 밭에 처음으로 물이 들어가는 소리를 상상해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들리는 좋은 소리였어요. 공기가 더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걸음을 멈추고 호수를 다시 바라봤어요. 호수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어요. 물이 저기 있고 밭이 여기 있다면 방법이 있을 거야. 한국에 대한 의심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먼저 들어보자. 그 다음에 결정하자. 공정하게. 저는 공무원이에요. 제 자존심을 지키는 게 일이 아니라 물이 뿌리에 닿도록 돕는 게 일입니다. 그날 밤 호수에서 바람이 와서 제 창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릇을 든 아이들과 제가 상상했던 물소리를 계속 생각했거든요. 간단한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감정이 의심이었다고 해도 두 번째 감정은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열린 마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들어보겠다. 살펴보겠다. 재어보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모르고요. 아침에 찬물로 얼굴을 씻고 깨끗한 셔츠를 입었어요. 현장 공책과 연필, 작은 자를 챙겼어요. GPS 장치의 배터리도 확인했고요. 똑바로 서서 아무도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물은 호수에만 있으면 안 되고 농민의 밭까지 가야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팀을 만나러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팀이 밝은 아침에 도착했어요. 블렌타이어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긴 차량 행렬도 없고 TV 카메라도 없었어요. 그냥 배낭과 말린 지도, 차분한 표정을 한 5명이 전부였죠. 3명은 다산 컨설턴트 배지를 달고 있었고 2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속이었어요. 팀장이 자신을 박도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리나한, 서재민, 그리고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적어둔 엔지니어 2명이었어요. 제 첫 번째 생각이 멈출 수 없이 튀어나왔어요. 고작 5명? 의심이 키 큰 그림자처럼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제 생각을 들은 듯 미소를 지었어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슬라이드 쇼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죠.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그냥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그날 바로 현장으로 나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의자나 차가운 음료를 기다리며 회의실에 머물지 않았어요. 장화와 트럭을 달라고 해서 저와 함께 떠났습니다. 마을에서 공기는 뜨거웠고 길은 먼지 투성이었어요. 리나가 GPS 장치를 꺼내 버튼을 눌렀더니 화면에 작은 별 같은 숫자들이 깜빡였어요. 재민이 케이스를 열고 드론을 꺼냈습니다. 드론이 큰 곤충처럼 부드럽게 윙윙거리며 올라가서 위에서 땅을 지도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박 팀장은 제 옆을 걸으며 신중하고 간단한 질문들을 했어요. 시냇물에서 이 밭까지 물을 나르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에 몇 번이나 오가야 하나요? 비가 오면 물이 어디에 고이고 어디로 흘러가나요? 이 가족이 마지막으로 쌀을 먹은 게 언제인가요?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농부들의 대답도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도 말을 자르지도 않았어요. 먼저 듣고 나서 계획을 세운다. 그 문장이 북소리처럼 계속 제 머릿속으로 돌아왔어요. 모요네 집에서 그의 아내가 금속 그릇에 따뜻한 옥수수 죽을 내왔어요. 박 팀장이 한 숟가락 떠서 고개를 끄덕이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모요, 마지막으로 쌀을 드신 게 언제였나요? 모요가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몇 년에 한 번 정도요. 너무 비싸서요. 박 팀장은 연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며칠, 몇 주 동안 걸어 다녔어요. 팀은 언덕이 솟은 곳의 고도를 표시하고 땅이 기운 곳의 경사를 확인하고 구름이 자주 머무는 곳의 강우량을 물어보고 농부처럼 손으로 흙을 만져봤어요. 낡은 서류 뒷면에 빠른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사진을 찍고 GPS 지점과 맞춰봤어요.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점점 커지는 지도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예쁜 포스터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매일 밤 바뀌는 살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강은 파란 선이 되고 저수지 부지는 작은 파란 타원이 되고 주수로는 굵은 화살표, 지선수로는 얇은 화살표, 배수로는 밭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물을 빼내는 점선 경로가 되었어요. 제게 아이들이 자주 물을 길러가는 곳, 땅이 처음 갈라지는 곳, 폭풍 후에 소가 빠지는 곳을 표시해달라고 했어요. 저 안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의심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아직 떠나지는 않았지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해하러 온 거였습니다. 큰 나무 아래서 주민회의를 열었어요. 보통 전문가들이 먼저 말하고 많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번엔 박 팀장이 어르신들께 먼저 말해달라고 했어요. 여성들에게도 말해달라고 했고 젊은이들에게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계획의 일부입니다라고 박 팀장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깨가 힘을 빼는 게 보였고 제 숨도 천천히 쉬어졌어요. 먼저 듣고 나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저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밤의 팀은 저희가 먹는 걸 먹었어요. 채소와 함께 먹는 느시마. 좋은 날엔 생선 튀김도요. 낮은 의자에 앉아서 메모를 비교했습니다. 더위나 먼지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정전이 되면 리나가 작은 램프를 켜고 연필로 수로 선을 계속 그었어요. 재민이 배터리 불빛으로 드론 파일을 확인하며 이미지가 GPS 지점과 맞아떨어지자 웃었어요. 많은 방문객들을 봐왔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꾸준했거든요. 어느 오후 프린터가 드디어 기침하며 큰 지도 초안을 뱉어냈어요. 테이블이 너무 작아서 홀의 콘크리트 바닥에 펼쳤습니다. 지도 가장자리에는 거대한 파란 손처럼 말라위 호수가 그려져 있었어요. 호수에서 제한된 취수구가 미래의 저수지를 향해 뻗어 있었고요. 저수지에서 주수로가 돌이 아닌 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강처럼 흘렀어요. 2차 수로가 3차 수로로 갈라져서 씨앗을 만지는 손가락처럼 밭의 윤곽선을 건드렸습니다. 배수로는 여분의 물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옆에는 서비스할 수 있는 헥타르, 유지보수 일정, 운영에 대한 간단한 메모가 깔끔한 박스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기적을 약속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단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제목란을 톡톡 쳤어요. 이건 타당성 조사입니다. 여전히 몇 달이 더 걸릴 거예요. 계속 확인하고 계속 걸어다니며 계속 물어볼 예정입니다. 쉽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팀은 모요와 다른 사람들을 만났던 블렌타이어 동네로 돌아갔어요. 드론 이미지에서 가족들에게 자기 집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자기 집 지붕을 찾으려고 했어요. 박 팀장이 제한된 수로 선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물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수문을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요? 농부들이 조금 논쟁하다가 규칙에 합의했어요. 규칙은 간단하고 공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것처럼 들리는 규칙이었어요. 그냥 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 지도를 통해 물이 흐르는 것을 상상해 봤어요. 파란 잉크가 아니라 진짜 물이 차갑고 맑은 물이 햇빛 아래서 흐르는 모습을요. 오랜만에 제 희망이 지치지 않았어요. 깨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의심했어요. 일본도 유럽도 못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팀이 다르게 접근하는 걸 봤어요. 말부터 하지 않고 먼저 들었죠. 계획부터 세우지 않고 현장을 돌아다녔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인천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여권을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새 책처럼 들고 있었어요. 항공권에는 인천공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침착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먼저 듣고 나서 계획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무서웠어요. 이렇게 멀리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눈으로 한국을 본 적도 없었고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부드럽고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공항 불빛은 밝지만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표지판도 명확했어요. 사람들이 깨끗한 수로의 물처럼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박도윤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곳으로 데려갔어요. 새마을 운동 박물관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흑백 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흘길이 보였어요. 지프로 만든 지붕도 보였고요. 마르지만 강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가이드가 봄철 한 가족 사진을 가리켰어요. 보리고개라고 부르는 힘든 계절이었다고 하더군요. 식량이 부족했고 일은 무거웠어요. 희망은 물이 필요한 씨앗 같았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 같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말라위 같다고요. 박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우리 과거입니다. 가난했고 배고팠어요. 지쳤지만 길을 선택했습니다. 벽에 있는 연표를 톡톡 쳤어요. 20년 동안 국가의 힘을 농업에 먼저 집중했어요. 식량이 안정되자 아이들이 학교에 다녔고요. 교육이 자라니까 기술이 자랐어요. 그 다음에 산업이 자랐습니다. 2차, 3차, 4차 산업으로 말이에요. 단계별로요. 나중에 도시를 벗어나 경기도 시골로 드라이브를 했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논들이 책의 깔끔한 페이지처럼 초록색 네모로 펼쳐져 있었어요. 낮은 언덕에는 파란 물거울이 있었습니다. 저수지였어요. 박 팀장이 물을 빼내는 취수구를 보여줬어요. 높은 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스로가 곧고 고요하게 흘렀어요. 어깨 폭만큼 넓고 가장자리가 깨끗했어요. 교차점에는 자동 수문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버튼을 누르면 수문이 올라가거나 내려갔어요. 물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더 아래쪽에서는 지선수로가 작은 지선들로 갈라졌어요. 끝에는 배수로가 기다리고 있어서 비가 세게 올 때 밭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여분의 물을 빼냈습니다. 만져보세요라고 박 팀장이 말했어요. 수로에 손가락을 담갔어요. 물이 차갑고 빨랐지만 거칠지 않았어요.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수지에서 주수로, 지선으로, 밭 유입구로, 배수로로 말이에요. 작은 화면에서 담당자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수위, 수문 개방 시간, 유량, 유지보수 점검 내용이었어요. 숫자들이 컴퓨터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숫자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스템은 콘크리트와 강철만이 아니었어요. 정보와 그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운영실을 방문했어요. 벽에는 색깔선이 그어진 지도가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펜으로 경로를 따라 그으며 설명했어요. 수로가 고장나지 않도록 유지보수 일정을 어떻게 짜는지 말해줬어요. 토사 제거와 잡초 제거 달력을 보여줬습니다. 방수로로 홍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장 규칙으로 가뭄을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해줬어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참을성 있게 답해줬어요. 도시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창밖을 보며 기도하듯 계획하듯 새로운 문장을 반복했어요. 씨앗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말라위 호수를 다시 상상했어요. 머릿속은 지도로 가득하고 마음속은 시스템으로 찬 채 블렌타이어로 돌아왔어요. 바로 다음 주에 한국팀이 두꺼운 보고서를 회의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제목이 깔끔하고 당당했어요. 블렌타이어 관계 개발 타당성 조사 실행 가능.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어요. 실행 가능. 꿈이 아니었어요. 연설도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저수지를 어디에 지을지, 취수구를 어디에 놓을지, 주수로가 어떻게 흐를지, 지선수로가 어떻게 갈라질지, 배수로가 여분의 물을 어디로 빼낼지 나와 있었어요. 물을 받을 수 있는 헥타르 수도 나열되어 있었고요. 간단한 운영 규칙과 명확한 유지보수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세계은행 편지가 있었어요. 자금을 지원하되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칙과 함께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빠르게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농부들, 선생님들, 상점 주인들과 만났습니다. 지도에서 밭을 가리켰어요. 안전한 보행로와 통학로를 표시했고요. 수로 가장자리는 튼튼해야 하고 수문은 공유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소를 지었고요. 희망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바람이 불었어요. 회계사가 떨리는 손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실제 구매와 맞지 않는 영수증들을 보여줬습니다.
유령 직원들, 즉 얼굴 없는 이름들의 급여 항목을 가리켰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속이 뒤틀렸어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전에도 본 적이 있었어요. 좋은 계획이 조용히 죽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희망이 지쳐가는 방식이었어요. 더 많은 파일을 확인했어요. 더 많은 위험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고위 공무원에게 말했더니 천천히 해. 조심해. 계획이 너무 클 수도 있어라고 하더군요. 그의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어요. 지연은 부드러운 종류의 거절입니다. 박도윤에게 갔어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팀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 부처를 불렀고요. 세계은행 담당자도 불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다음 주에 지방청사 앞 큰 게시판에 예산을 공개했어요. 세부 항목을 공개벽에 붙였습니다. 지역 라디오에서 숫자들을 읽었어요. 나무 아래에서 회의를 열고 간단한 말과 큰 글자로 된 한 페이지짜리 예산서를 나눠줬습니다. 시민감시단을 구성했어요. 농부, 선생님, 청년, 교회 지도자들이었죠. 익명 신고함을 설치했고요. 독립감사팀을 초청해서 우리 사무실에 앉아 모든 단계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문사에 전화해서 우리를 지켜보라고 말했어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어요. 작은 파도가 큰 파도가 되었어요. 그때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렌타이어 농부들이 새벽에 모였어요. 손으로 그린 표지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물을 훔치지 마세요. 예산을 공개하고 계획을 따르세요. 함께 걸었어요. 가슴에서 드럼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난 행진이 아니었어요. 명확한 행진이었죠. 경찰이 지켜봤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밀었고요. 할아버지들이 지팡이에 의지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구호는 간단했어요.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신문에 사진이 실렸어요.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나왔고요.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행진하시나요? 대답했습니다. 물은 생명이고 예산은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요. 압력이 커졌어요. 세계은행이 부처에 엄격한 규칙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장관이 회계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수사관들이 확인하고 물어보고 기록했어요. 2주 만에 진실이 대낮에 드러났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가짜 영수증으로 돈을 빼돌렸어요. 일부는 오래된 관행을 보호하려고 계획을 막았고요. 장관이 해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돈의 일부가 반환되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모든 공공 프로젝트는 예산을 공개해야 하고 시민 감시를 초청해야 하며 제3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로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주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블렌타이어 위의 공기가 깨끗한 유리처럼 차갑고 맑았어요. 사람들이 벌써 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밭 가장자리에서 한국팀이 저희와 함께 서 있었어요. 박도윤이 제 손에 삽을 쥐어줬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어요. 탄디웨 시작해주세요. 땅을 내려다봤어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반짝이는 말라위 호수를 생각했습니다. 발로 삽을 밟고 밀어 넣었어요. 흙이 조용한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작은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물이 빠르지만 차분하게 흐르도록 수로에 필요한 각도를 보여줬어요. 너무 가파르지도 너무 평평하지도 않게요. 농부들이 소가 건너는 낮은 지점을 가리키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물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선을 몇 미터 옮겼어요. 먼저 듣고 나서 계획을 세운다. 땅에 삽을 받고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7주째의 그 순간이 왔어요. 호수 옆 취수구 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물이 수로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을요. 밝고 강하게 말이에요. 은빛 리본처럼 도랑을 통해 움직였어요.
한 구비를 지나고 또 다른 구비를 지나며 심장 박동처럼 꾸준하게 흘렀습니다. 계속 일했어요. 6개월 후 1구역 약 1,500헥타르가 준비되었습니다. 모내기 날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줄을 맞춰 심었습니다. 한국 팀이 함께 걸었지만 명령하지 않았어요. 줄이 너무 촘촘한가요? 수위가 맞나요? 농부가 여기는 물이 너무 오래 고여 있어요 라고 하면 숨은 타이밍을 조정했습니다. 누군가 여기는 물이 너무 빨리 빠져요 라고 하면 작은 둑을 설치해서 늦춰줬어요. 마을 회관에서 토요학교를 시작했어요. 심는 방법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는 법을 배웠어요. 칠판 한쪽에는 비용을 적었어요. 씨앗, 비료, 도구, 인건비 말이에요. 다른 쪽에는 수입을 적었습니다. 쌀 포대, 시장 가격, 운송비를요. 이익을 배웠어요. 손실도 배웠고요. 품질을 확인하는 법과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온 젊은 남성이 토양 검사를 보여줬어요. 젊은 여성이 윤작에 대해 설명했고요.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농장에 합류하러 돌아왔습니다. 이제 농업에 미래가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걸 보며 가장 많이 웃었어요. 이게 목표입니다라고 박 팀장이 제게 말했어요. 수로만이 아니라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들, 계획을 키우는 사람들이요. 곧 2구역 약 3,000헥타르가 완성되었습니다. 제 공책의 수로 지도가 튼튼한 가지를 가진 나무 같았어요. 밭들이 초록빛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첫 수확이 왔을 때 수확량을 재고 돈을 셌어요.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쌀을 기른 헥타르당 수입이 옥수수를 기를 때보다 3배 이상 많았어요. 농부들이 학비를 제때 냈습니다. 병원에 약이 생겼어요. 상점 주인이 비누와 소금을 더 많이 팔았어요. 가족들이 쓸 돈이 많아졌거든요. 마을이 좋은 의미로 풍성해졌습니다. 도시 시장에서 새로운 걸 봤어요. 깨끗한 포대에 담긴 말라위 쌀이 높은 선반에 있었습니다. 라벨 때문에 걸음을 멈췄어요. 2개의 깃발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말라위 국기와 한국 태극기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포대 하나를 샀어요. 들고 싶었거든요.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작은 균열을 빨리 수리했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 배수로에서 잡초를 제거했어요. 벽에 예산을 붙여두고 감사관들을 책상에 앉혀뒀습니다. 게시판에 규칙을 붙여두고 수문을 일정에 맞춰 관리했어요. 시스템은 마법이 아니었어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었고 우리 것이었어요. 첫 삽을 뜬 지 3년 후 블렌타이어 전체 계획인 42,500헥타르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방문해서 재분과 저장에 대해 물어봤어요. 작은 식품 가공 창고가 저울과 등록부가 있는 깨끗한 가공장이 되었습니다. 반 옆에 일자리가 생겼어요. 예전에 노란 물통을 들고 다니던 소년이 이제는 수문을 고치려고 공구함을 들고 다녔어요. 가뭄 때 학교를 빠지던 소녀가 이제는 태블릿으로 유량을 계산했습니다. 공책에 한 줄을 적고 2번 밑줄을 그었어요. 물이 쌀이 되었다. 쌀이 배움이 되었다. 배움이 산업이 되기 시작했다. 블렌타이어 수로들이 안착했을 때 밤마다 다른 질문이 저를 깨웠어요.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한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거든요. 시간과 계획 그리고 인내를요. 더 이상 출발선에 있지 않았어요. 물이 있고 쌀이 있고 배움이 산업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고마움이 아니라 파트너십이어야 했습니다. 긴 창문이 있는 강요 회의실에서 대통령에게 제가 준비한 짧은 보고서를 보여드렸어요. 말을 간단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물이 있습니다. 니켈, 구리, 우라늄이요.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전자제품, 원자력 에너지를 위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공급이 필요해요. 한국을 초청해서 이런 자원을 공동 개발합시다. 급한 매매가 아니라 오래된 관습도 아닌 명확한 시스템으로요. 투명성, 환경보호, 지역사회 이익을 위해서요. 조용히 읽으시더니 페이지를 톡톡 쳤어요.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그 규칙들이 우리 규칙이기도 해야겠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주 후 서울에 있었어요. 이번엔 파트너로 말이에요.
밝은 회의실에서 저희 지도를 펼쳤습니다. 광산이 열릴 수 있는 곳, 도로를 수리해야 하는 곳, 트럭보다 먼저 학교와 병원을 지어야 하는 곳을요. 한국 관리들이 블렌타이어에서 관계팀이 들었던 것처럼 들었어요. 먼저 듣고 나서 계획을 세운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3가지에 동의합니다. 투명성, 환경, 지역사회. 초안 협정이 모양을 갖췄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우리의 현대 농업과 산업기술 성장을 도울 것이고 말라위는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게 채굴된 니켈 구리, 우라늄을 공급할 것이며 양쪽 모두 예산을 공개하고 시민 감시를 초청하며 독립 감사를 받아들일 것이었어요. 우리 수로를 구한 것과 같은 도구들이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 서명되었을 때 첫 삽을 뜬 날과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 자체가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았거든요. 도움받는 자에서 파트너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나란히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확장 계획을 시작했어요. 다음 목표가 벽 지도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중부 지역인 카운구와 북부 지역인 무주였어요. 지도의 색깔들이 자라는 가지처럼 보였습니다. 계획은 같았지만 땅이 달랐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어요. 마호가니 나무 아래에서 카운구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한 어머니가 물었어요. 수로가 학교를 지나간다면 울타리를 쳐줄 수 있나요? 적어뒀어요. 무주에서는 어부가 말했습니다. 폭풍 때 배수로가 더러운 물을 시냇물로 보내면 안 돼요. 그것도 적어뒀어요. 한편 광물 파트너십이 서류에서 실제로 옮겨갔어요. 조사팀이 센서와 지도를 들고 언덕을 걸었습니다. 믿고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 명확한 규칙을 믿고요. 공개된 예산을 믿습니다. 신뢰가 자라도록 투명성으로 만들어요. 환경이 안전하도록 조심스럽게 만들고요. 모든 사람이 속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만듭니다. 카운구 취수구가 열렸을 때 오래된 약속을 속삭였어요. 무주 배수로가 안전하게 빼냈을 때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규칙도 물이다. 말라위 호수에서 온 밤바람이 물 위를 지나 밭들을 가로질렀어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끝에 평온이 아니라 좋은 시작의 평온이었어요. 한국의 길을 우리 방식으로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흙, 우리 호수, 우리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그리고 내일도 다시 그렇게 선택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